2021년 건강통역안내사 중국어 이제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2020년도에 관통사 면접을 합격을 하게 돼서 그때 면접의 후기와 그리고 공부 방법 등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취득을 하였고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사실 지금 뭐 쓰이는 곳은 없지만 자기 만족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썸네일 좀. 저는 이제 관광통역안내사를 20년도에 면접을 준비하게 돼서 사실 면접 준비 기간은 전 한 달이었어요. 9월에 시험을 치고 한 달 동안 거의 딩가딩가 놀았거든요. 그래도 일단 제 스펙을 말씀드리면 저는 HSK 6급 그리고 TSC와 중국어 5픽을 쳐본 경험이 있고 중국에서 1년 동안 교환 학생을 다녀왔었습니다. 19년도에 말이죠. 그리고 평소에 중국 드라마를 보는 것도 좋아하고 중국인 친구들과 얘기하는 걸 좋아해서 회화에 있어서 두려움은 없었으나 스스로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실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혹 HSK 5급인데 5급은 좀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6급이어도 회화를 못 하시는 6급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5급이라고 자신이 없어 할 필요는 없다고 전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저도 완전 백지 상태에서 준비를 해서 합격을 받았고 면접 점수는 이렇게 81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만족했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원, 스터디, 독학 중에 어떤 걸 하느냐인데 저는 사실 학원은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수강료도 너무 비싸더라고요. 충분히 유튜브와 책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또 카카오톡, 공개 카카오톡 있죠? 거기서 이제 관통사 치면은 제일 사람 많은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조언도 구하고 스터디원을 구하셔서 같이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독학보다 학원보다는 스터디원을 구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요. 저도 40대 아저씨 분과 함께 저는 하게 되었는데 2주 동안 매일매일 3시간씩 하였어요. 서로 준비한 질문들을 한번 확인해보고 면접자와 그리고 면접관님이 되어서 한번 역할극도 해보고 하였습니다. 3시간 동안 중국어도 하고 문화유산 정리하고 여행지 정리하고 발표하고 그러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끝나고 나면 배가 너무 고팠거든요. 이 면접을 준비하시면 어쨌든 저는 최소한 스터디는 추천드립니다. 물론 학원 가도 도움은 되겠죠. 그리고 요구되는 언어 실력은 이제 관통사는 통역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막 회화 실력이 엄청 좋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언어가 안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중국어를 기준으로 말하면은 중국어는 성조가 정말 중요한 언어예요. 성조가 이상하게 굳었는데 그냥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스스로가 이제 난 잘해, 난 잘하고 있으니까 뭐 이들 말하면 되겠지 라고 하면은 상대방은 못 알아들으면 그건 진짜 의미가 없어집니다. 성조도 지켜야 되고 목소리도 커야 되면 여유도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尊敬的各位面试官大家好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또박또박 말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꼭꼭 이제 문장을 외워서 중국인 친구를 이용해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본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스터디원을 구하실 때 스터디원 분이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요. 시간을 버리지 마시고 각 스터디원마다 장점이 있으실 거예요. 문화 유적지 전문 용어에 지식이 부족하시더라도 중국에서 오래 살다 오셔서 실력이 정말 좋으시거나 혹은 우리나라 문화유산 등 이해가 많으시지만 중국어 실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시다면 서로에게 가장 큰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면접 평가 기준과 합격 기준을 보게 되면 총 4가지가 있죠. 이미 이전 다른 분들 영상을 봐도 많이 소개가 되었을 건데
첫 번째로는 국가 간 사명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문 지식 응용 능력, 세 번째로는 예의, 품행 및 성실성, 네 번째로는 의사 발표와 정확성, 그리고 논리성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의 및 품행을 이제 단시간 10분, 15분만 알아내는 게 불가능한데, 진짜 중요한 거, 특히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오셨다고 저 외국어 잘해요 이렇게 말하시면은, 이렇게 티를 내시면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것보다는 간절함을 보여주는 게 더 좋겠죠. 두 번째로는 국가 간 사명감 등 정신 자세에서는 질문에 대한 대답 시 국가와 문화유산 등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그리고 관통사로서 책임감이 느껴지는 문구를 넣어서 대답을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대본을 준비할 때 이런 부분에서 대비해서 은연중에 강한 애정이 느껴지는 문장을 넣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수원 화성을 아끼는 문장이라던가 말이죠. 세 번째, 의사 발표와 정확성 그리고 논리성은 앞서 말했듯이 발음도 정말 중요할 거고요. 목소리도 중요하고 말의 순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론, 본론, 결론 등으로 구성된 답변이 가장 깔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창덕궁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그냥 두서없이 얘기한 것보다는 깔끔하게 정리해서 첫 번째로는 창덕궁의 역사로 설명하시고, 두 번째로는 창덕궁의 주요 건물로 또 설명하시고, 세 번째로 창덕궁의 매력, 가수고 한두 가지 얘기하시고, 네 번째로는 창덕궁의 달빛 기행 등등으로 큰 테마를 잡으면서 말하신다면 면접관 분들께서도 알아들으실 수 있어요. 특히나 하나의 큰 주제에서도 어떤 질문 하실지 몰라요. 예를 들면은 뭐 장점이나 단점, 뭐 매력, 그리고 조심해야 할 것 등등등등 질문이 예상 밖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테마에서도 다양하게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인데요. 가장 키포인트죠. 왜냐하면 배점이 가장 높기 때문인데, 질문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느껴져야 돼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다크 투어리즘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5개 얘기해 보세요. 등등등 이러한 질문들이 많은데 이와 관련해 잘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사소한 걸 말하라는 건 아니에요. 면접관 분들이 전문가시니까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면접관 분들까지 모를 수 있는 사실까지 막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답 시간은 1분에서 1분 30초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교재는 저는 시대고 50걸 사용했고요. 20년도 버전이니까 21년도 버전을 사셔서 사실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만의 공부 팁을 좀 얘기해 드리자면, 물론 이제 진짜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의 영상을 보는 게 더 도움이 되겠지만, 가끔은 한 발짝 두 발짝 앞서 나간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는 게 또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감히 이제 조언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본인이 편한 문장 구조, 단어를 사용해서 본인이 말할 수 있는 단어를 말해야 됩니다. 괜히 성어를 넣거나 어려운 단어를 넣어서 대본을 작성하게 되면 잘 안 외워져요. 꼭 쉬운 단어를 이용해서 올바른 발음으로 본인만의 대본을 만들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중국어 실력 테스트 시험이 아니에요. 중국어를 사용해서 올바른 관광 관련 전문 지식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물론 중국어 실력이 테스트가 되기도 하겠죠. 하지만 어려운 단어를 쓴다고 점수가 더 잘 받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반복되는 문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질 질문이나 돌발 질문 등이 있는데, 호텔에서 화재가 났을 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혹은 관광객분이 한 분이 갑자기 아프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몇 문장들을 스스로가 만들어 두어 편하게 다양한 질문에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웃으면서 얘기하세요. 마스크를 쓰고 하더라도 웃으면 눈에서 티가 납니다. 웃으십시오. 네 번째로는 손 동작을 너무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손 동작을 아예 하진 않았지만 살짝 하는 건 또 좋을 수도 있거든요. 다만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정신이 없겠죠. 특히나 저도 사실 말할 때 습관이 막 눈알이 절로 가고 손 막 이렇게 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거는 시선 방해 됩니다. 다섯 번째로, 문장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이 가장 깔끔합니다. 문화유산 부분에서도 크게 틀을 잡아서 큰 주제에서 소주제로, 큰 주제에서 소주제로의 구성이 제일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5가지를
통하여서 대본을 잘 만드시고 꼭 특히 중요 단어들만큼은 성어를 절대 안 놓치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은 경복궁을 말하는데 경복궁 성어가 이상해서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 큰일이겠죠. 복장으로 저는 세미 정장을 입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정장이나 세미 정장을 입으셨더라고요. 복장에서 점수가 안 까이시는 게 좋으니까 꼭 자켓이나 슬랙스를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입었어요. 제 자켓 입고 있는 분이 저입니다.